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짜 오랜만에 겟레디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고요. 너무 오랜만이네요. 일단 다 씻고 온 상태고요. 스킨케어부터 하면서 시작해봅시다. 먼저 이거 바를게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퍼스트 오일 캡슐 세럼. 요즘 메이크업 하기 전에 잘 쓰고 있어요. 제가 올렸던 도쿄 브이로그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때 달바 출장 때문에 도쿄에 잠깐 갔었는데 이 제품 처음 써봤거든요. 근데 괜찮더라고요. 뭔가 제형도 되게 가볍고 끈적거리는 느낌도 아니어가지고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발라줍니다. 아무래도 환절기라서 조금 건조해진 것 같아서.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나요? 올해 여름이 4월부터 시작될 거라는. 저도 그거 봤는데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 날씨를 보면 뭔가 느낌이 조금 오는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막 따뜻해졌다가 추워졌다 이러니까. 그 다음에 크림 이거 에바크림 쓸게요. 이거 마켓 3월 24일부터 시작하거든요. 무조건 3개월 텀으로 한다고 보시면 되고 뭔가 이번 텀이 유독 전 더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것처럼 느껴졌나 봐요. 12월부터. 갑자기 시간 하니까 또 생각난 건데 제가 예전에 겟레디미에서 막 어릴 때는 시간이 빨리 안 가는 것 같은데 나이를 먹을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영상 혹시 보셨나요? 그건 무슨 영상이었지? 아마 파란머리였을 때 했던 엄청 예전 겟레디미 있거든요. 내가 새로운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수록 상대적으로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고 느낀다고 하더라고요. 그 영상에서도 얘기하긴 했지만 요약해서 얘기하자면. 근데 그런 것들 보면 항상 뭔가 그 대상이나 현상은 객관적인 사실의 측면에서 봤을 때 변한 게 없는데 내가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따라서 똑같은 사실도 다르게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과학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그게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선크림 이거 바를 건데 이거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출시했던 선크림이거든요. 원래 이제 좀 미리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버전 2 내고 나서 또 리뉴얼을 하려고 샘플을 다시 보고 있었잖아요, 계속. 근데 긴 논의 끝에 단종을 하게 됐습니다. 뭔가 샘플도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지금 시기가 아직 아닌 것 같아서 나중에 다시 나올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단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옛날 거를 저도 계속 쓰고 있거든요. 다시 선크림 요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저한테는 버전 1 이게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이걸 계속 쓰고 있어요. 친구들이랑 이번에 유럽 여행 갔을 때도 이거 쓰는 거 보고 써니가 제발 좀 갖다 버리라고 했는데 버릴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러면 안 되지만 유통기한이고 많이 지났거든요. 근데 계속 써도 뭔가 트러블 올라오는 것도 없고 저는 괜찮아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낀 렌즈는 오렌지 비비링 베이지고요. 시간에 대해서 저도 친구랑 되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 친구랑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해가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연말이었나?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랑 그 친구의 관점이랑 엄청 생각보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사실 저는 새해나 연초의 분위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오늘의 베이스 제가 진짜 맨날 쓰는 조합이 있거든요, 요새. 이렇게입니다. 이거 랑콤 땡이도 울트라웨어 B5035랑 얘는 피뭉실 아쿠아 블레미쉬 커버 밤인데 비비거든요, 재생 비비. 이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비비여서 이렇게 두 개 섞어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 지속력도 굉장히 좋고 뭔가 피부 표현도 예뻐가지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파운데이션 짜고 비비는 진짜 조금만 하거든요. 보이나? 이렇게 섞어서 써요. 하나로 도포해주고 그냥 쿠션 퍼프로 두드려주거든요. 아무튼 이제 연말 연초 분위기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거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잖아요. 12월까지 열심히 살고 12월에서 이제 다시 1월이 되는 거니까 뭔가 그래서 새로운 시작처럼 느껴져서 그거를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고 반대로 저처럼 뭔가 허무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가 1월부터 12월까지 열심히 뭔가를 하면서 1년을 보냈잖아요. 그럼 그 1년이 이제 뭔가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새로운 한 해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다음으로 넘어가는 그 다음 해를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저는 뭔가 그 시간이 직렬적으로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병렬적으로 놓여있고 그 병렬적으로 놓여진 시간을 계속 순환하듯이 반복해서 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인트에서 친구랑 대화를 하다가 서로 이제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 친구는 이제 시간을 좀 직렬적으로 놓여있는 개념으로 보는 느낌이었고 뭐 완전 반대라고 할 순 없겠지만 저는 병렬 제가 딱 말로 정리를 한 적은 없지만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뭔가 넥스트가 온다는 느낌보다는 계속해서 원점으로 돌아가는 느낌이 들어서 별로 그렇게 반갑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그 한 해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연말에 마무리를 못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는 있지만 일상에 반복되는 루틴에서 오는 그런 단조로움 때문에 그렇게 느낀 걸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점을 발견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략하게 말하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하지 않다라는 그런 개념인데 이렇게 일단은 베이스 다 했고요. 엄청 깔끔하게 돼요, 베이스가. 그리고 픽싱도 진짜 잘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쉐딩 먼저 할게요. 제가 맨날 쓰는 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1호 재창조. 브러쉬는 오그너스 브러쉬고요. 이렇게 좀 넓은 쉐딩 브러쉬. 그 특수상대성 이론 있잖아요. 제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엄청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런 흥미로운 사실들은 과학 이론을 기반으로 많이 나오더라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이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시간이 느리게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이제 그거를 수학적으로 증명해낸 이거랑 관련된 것 중에 쌍둥이 역설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두 쌍둥이가 있고 한 명은 우주선을 타고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하고 지구에 돌아왔고 한 명은 지구에 남아있는 거죠. 그랬을 때 빛의 속도로 여행을 한 쌍둥이가 지구에 남아있는 쌍둥이보다 젊을 수 있다. 돌아왔을 때. 그 시간의 상대적인 흐름의 차이라 해야 되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역설이 있더라고요. 이 브러쉬도 오그너스 거고요. 이렇게 생긴 브러쉬입니다. 그리고 일반 상대성 이론도 약간 비슷하긴 한데 중력이 강할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는 저도 몰랐던 건데 그 GPS 위성 있죠? 그 위성이 지구보다 시간이 약간 빠르게 흘러서 그거를 잡아주는 조정 작업을 따로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시간을 뭔가 절대적인 요소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약간은 있잖아요. 지구 기준으로 시간은 어디에서나 똑같이 흐르고 1시간은 60분, 1분은 60초. 미국에 있다고 해서 1시간이 막 한국에 있을 때 1시간보다 더 길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시차만 있을 뿐. 근데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또 이런 특수상대성 이론이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은 또 생각보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시간에 대한 다른 이론 중에 양자역학의 관점에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냥 본 거예요, 저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좀 이렇게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양자의 수준에서는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연속적인 흐름이 아니라 연속적인 그런 사건들로 보일 수 있다. 그런 이론도 있대요.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래서 어쩌면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 뇌에서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다른 게 아닌가. 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실체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도 있길래 그게 너무너무 흥미로웠어요, 저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썹 그릴게요. 이거 킬보로 쓰겠습니다. 제가 원래 눈썹 탈색을 하는데 음색을 해보려고 아직 탈색 안 했거든요. 이거 너무 많이 써서 지금 여기에 글자가 다 지워졌는데 뭔가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깊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딱 이 내용들을 접하고 나서는 뭔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도 시간의 존재, 시간이 흐른다라는 그 개념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거나 혹시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해보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런 관점이 있더라고요. 시간이나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객관적인 실체가 아니라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 더 인식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하나의 틀이 아닌가라는 관점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것도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시간도 어쩌면은 뭔가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이라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냥 지구를 기준으로 사람들이 살아갈 때 본인들의 삶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편하긴 하잖아요. 한 가지 지표가 딱 생기는 거고 그거를 기준으로 뭔가를 약속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공간도 뭔가 마찬가지인 것 같은 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중력의 다름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도 다르다라는 것처럼 그리고 공간도 되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조차도 이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걸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사람들이 잘 인식하게끔 하고 구분해서 서로 대화가 잘 되게끔 세운 하나의 개념이 아닌가. 눈썹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렸어요. 꼬리 살짝 빼주고 빈구만 채우는 느낌으로. 오늘 하는 거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데일리 메이크업이거든요.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계셔서 사실 제 겟레디 메이크업 보려고 보시는 분들 많이 없다고 저는 생각해가지고 맨날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나가는 김에 준비하면서 찍는 거긴 한데 뭔가 좀 다른 메이크업도 보고 싶다고 하시면은 약간 준비를 해볼게요.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댓글 알려주세요. 오늘도 이거 쓸 겁니다. 토크 팔레트. 여기에 이 에스프레소 컬러 저는 잘 많이 쓰거든요. 또 얘 쓸게요. 브러쉬도 이것도 오그너스. 이 브러쉬 제가 진짜 잘 쓰고 있거든요. 17번. 뭐가 엄청 빽빽한 브러쉬인데 저는 이제 라인을 날렵하게 빼는 것보다는 넓게 면적으로 올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섀도우를. 그래서 이 브러쉬 잘 쓰고 있어요. 이걸로 섀도우 하면은 약간 번진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올릴 수 있는데 저는 그 느낌이 좋아가지고 얘로 먼저 음영을 잡아놓고 이제 조금 더 작은 브러쉬로 다듬어주는 편. 아무튼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어요.
느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하나 관심 있는 게 있으면 계속 그런 비슷한 것들이 뜨게 되잖아요. 찾아보다 보니까 시간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나 이론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몰랐던 것들도 너무 많고 당연하겠지만 블록 우주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그 이론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다루냐면 과거나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시간에 보통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 흐름이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진짜 흐름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의 착각일 뿐이다. 이거를 이제 블록 우주 이론이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사실상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하는 게 별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걸로 조금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이론인 것 같더라고요. 이것은 저의 의견입니다.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과학자들이 되게 과학이라는 학문을 기반으로 둔 철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시간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고 생각하고 고민하다 보면은 뭔가 그런 자기만의 철학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간 이어질 수 있는 게 순간주의와 영원주의라는 두 가지 또 개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그냥 말 그대로 순간주의는 지금 이 순간만 실제하고 과거하고 미래는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 그리고 반대로 영원주의는 모든 순간은 영원히 존재한다. 그리고 시간은 4차원의 공간처럼 이렇게 쫙 펼쳐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신가요? 순간주의, 영원주의 둘 중에 내가 조금 더 가까운 쪽이 어느 쪽이세요? 아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는 30번 브러쉬 얇은 아이라이너 브러쉬인데요. 여기다가 아까 똑같은 섀도우 조금 더 묻혀가지고 라이너처럼 빼줄 거예요. 이 영원주의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순간이 영원히 존재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내리는 선택이나 결정들 그런 것들의 개념도 조금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선택의 자유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선택의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정말로 실제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미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선택한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걸까?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의 커다란 대본이 있고 그냥 계속 존재하는 거죠, 시간이.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제 자유의지로 제가 생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어차피 일어나기로 정해져 있는 것들인데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말한다고 착각하면서 약간 연기하는 것처럼. 물론 제가 그것을 미리 알 수는 없겠지만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게 그냥 딱 들어보면은 뭔 개소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또 이 모든 관점들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따라서 그 차이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거기에서 다 파생된 개념이라고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 흥미로운 거예요. 시간이라는 개념은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1과 60이라는 단위로 쪼갰을까? 라는 궁금증도 생기고 1시간 60분, 1분은 60초 이런 식으로 그 기본 단위가 저는 뭔가 1과 60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아무 말이나 한 것 같네. 아무튼 이렇게 끝에 좀 빼줬고요. 그리고 이 브러쉬의 남은 양으로 밑에 애교살 그림자만 살짝 그려줄게요. 요즘에 눈꼬리를 약간 가로로 길게 빼서 이것도 맞춰서 좀 길게 빼주고 있거든요. 약간 요렇게 보이려나 모르겠네. 아무튼 이런 개념들에서 계속 파생되고 하면서 이게 종교 같은 데도 접목이 된다고 느꼈거든요. 제가 그쪽은 잘 모르지만 불교나 힌두교 쪽에서 얘기하는 윤회의 개념이라든지 환생 같은 그런 개념들 있죠. 그런 것들도 여기서 뭔가 파생이 되지 않았을까?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아니면 반대일 수도 있고요. 또 종교의 영향을 받은 사회문화적인 요소도 굉장히 많으니까. 그리고 이게 또 시간이라는 개념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시각 차이가 있대요. 이거 아까 아이브로우 펜슬로 여기 눈끝에 조금만 더 따라서 그려줄게요. 이렇게 하면은 뭔가 조금 더 선명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리고 이게 살짝 이 섀도우를 픽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섀도우만 이렇게 올리면 조금 쉽게 날아갈 수 있는데 위에 같이 올려주면 조금 덜 날아가는 느낌? 눈앞에도 살짝 할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 메이크업 일단 여기까지 하고 립 펜슬 요거 쓸게요. 투크 립 펜슬인데 러프 버프로 립 펜슬이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건 4호 블룸드. 서양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직선의 개념으로 보고 동양에서는 그 순환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에 대한 철학적인 해석도 좀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립 펜슬로 가에만 살짝 영역 확장해줬고요. 제가 요즘에 약간 속눈썹 강조하는 거에 빠져가지고 속눈썹을 좀 붙여볼 거예요. 그 전에 뷰러 좀 할게요. 제가 유럽 여행 가기 전에 그냥 집 가까운데 아무 데나 가서 속눈썹 연장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궁금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게 조금 남아있는데 거의 다 떨어져가지고 그냥 무시하고 뷰러 하는 중입니다. 아니 이거 제가 친구랑 한 얘기인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런 서비스를 받으러 갔을 때 헤어라든지 네일이라든지 속눈썹 이런 데 갔을 때 뭔가 억가를 많이 당한다라는 얘기를 친구랑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인지를 못하고 있다가 친구한테 막 얘기해주다 보니까 친구가 왜 이렇게 억가
대가를 많이 나가지?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그런 서비스를 받으러 갈 때마다 그런 순간들이 좀 있었어요. 속눈썹은 요거 쓸게요. 이거 제가 테무에서 산 건데 이렇게 생긴 가닥 속눈썹이고요. 그리고 지금 집게가 없어서 그냥 손으로 붙여야 될 것 같은데 풀은 이거 쓸게요. 이거 도쿄 갔을 때 돈키호테에서 산 건데 이 풀이 되게 좋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하얗게 막 붙는 것도 별로 안 보이고 잘 붙고. 이번에 속눈썹 연장 하러 갔을 때도 제가 아예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 속눈썹 연장을. 근데 제가 너무 급하게 여행 직전에 예약을 해가지고 미리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특히 이런 거 저는 예약 미리 절대 못하고 무조건 약간 삘 받았을 때 바로 가서 해야 돼서 미리 예약을 잘 못한단 말이죠. 그래도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이 되면서 후기가 좀 있고 그 후기가 조금 괜찮은 게 많은 곳으로 찾아서 갔는데 연장을 처음 하는 거다 보니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막 후기에 올라온 거 막 어떤 종류 연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나와 있잖아요, 메뉴처럼. 보고 갔는데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일반 연장과 포인트 연장의 차이를. 그리고 뭔가 그런 차이에 대한 설명이 메뉴에 많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그런 곳이었어요. 상담 후에 시술하는 그런 데. 그래서 그러면 가서 물어보고 저는 잘 모르니까 해주시는 분이 저보다 훨씬 전문가일 거 아니에요. 여쭤보고 상담받고 해야지 하고 갔는데 이제 가서 상담을 하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뭔가 딱히 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기본적인 거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근데 이거랑 차이점이 뭐냐고 연장 아예 처음 하는 거라서 잘 모르겠다.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냐? 라고 했더니 그분이 이제 저를 갑자기 이렇게 저희 네이버 플레이스 안 보고 오셨나 보다. 그쵸? 거기 다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안 보고 간 게 아니잖아요. 보고 갔는데 일단 설명이 자세하게 안 돼 있었고 맞춤형 상담을 해주신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봤더니 안 보고 왔다고 꼽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당황했는데 거기서 기분이 갑자기 확 나빠져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했거든요. 그냥 네만 하고 별 얘기 안 했는데 그 후기에 그런 게 있었어요. 시술 받을 때 누나를 너무 누르셔가지고 아프다. 다른 데서는 이런 적 없었는데 누나를 너무 많이 누르시는 것 같아요. 약간 이런 후기가 있었는데 진짜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아픈 거예요. 눈알이 진짜 렌즈 끼고 갔는데 렌즈가 빠질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집게가 없으니까 조금 불편하네. 아무튼 그래서 저의 첫 속눈썹 연장의 기억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이런 속눈썹뿐만 아니라 예전에 네일 받으러 갔을 때도 그때도 급하게 한다고 가까운데 아무 때나 가서 했는데 당일 되는 곳으로 손톱 제거하고 있었는데 팔찌를 끼고 있었어요. 진짜 갑자기 뜬금없이 저한테 인사 외에 건넨 첫 마디가 막 제거해주다가 갑자기 저한테 팔찌 딱 보고 이 팔찌 가짜죠? 갑자기 냅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내가 지금 들은 게 맞나? 너무 당황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는데 아니 이거 팔찌 진짜 그 아니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그 티파니 팔찌 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아니요? 이거 18K인데요? 이러니까 색깔이 가짜 같아가지고 색깔이 원래 그래요? 막 이러는 거예요. 약간 너무 무례하잖아요. 말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가 이제 막 제거하기 시작한 시점이어가지고 뭔가 거기서 제가 딱 따지면은 제대로 안 해줄까 봐. 그래도 돈 내고 받는 건데 그냥 아무 안 했거든요. 아 진짜예요? 그냥 이러고 말하는데 약간 이런 종류의 억가가 좀 있다. 너무 어이없잖아요. 말하는 사이에 힘겹게 속눈썹을 지금 다 붙였고요. 근데 그냥 엄청 자연스럽게 붙였어요. 별로 이렇게 티도 안 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메모리스 그리고 언더 마스카라만 할게요. 이거 모브닝 블랙빈 뷰틴 코팅 마스카라 2호 브라운이고요. 위에 살짝 같이 발라주고 이렇게 언더도 바를게요. 언더는 속눈썹 따로 안 붙일 거고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끝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이거 쓸게요. 샤넬 까멜리아 리벤치크 밤. 얘는 3호 바이탈 베이지고요. 이게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저 그 런던 가서 찍은 벤레디미 쇼츠 짧은 거 있는데 거기에서 썼던 립이랑 치크예요. 이게 너무 예뻐요. 새로 나온 컬러 같은데 면세점에서 테스트해보고 너무 예뻐서 사려고 하니까 어디에도 재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저 다 뒤졌어요. 다 뒤져가지고 쿠팡에서 직구로 파는 게 있길래 그걸로 샀는데 색깔 너무 예뻐요. 이 색감이 다 잡힐지 모르겠네. 여러분 잠깐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그 사이에 머리를 좀 하고 왔고요.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치크로 바를게요. 뺨 중앙에다가 그냥 가로로 이렇게 바를게요. 너무 예쁘죠? 완전 요즘 제 최애. 혈색도 너무 예쁘고 뭔가 은은한 살짝 도는 이 광도 너무 예쁘고 여기 항상 턱끝이랑 코끝에도 바르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화가 더 맞는 느낌. 너무 예쁘잖아. 이렇게 하고 하이라이터 요거 쓸게요. 이번에 디올에서 새로 나온 건데 글로우 루미나이저 1번 누드 할로라는 컬러고요. 이거 써니가 써보라고 선물해줬어요. 이렇게 생긴 너무 예쁘죠? 케이스도 약간 쿠션처럼 여기가 폭신폭신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예뻐요. 브러쉬 이건 어디 거였지? 이건 에뛰드 되게 촘촘한 브러쉬인데 얘로 하이라이트 하기 전 좋더라고요. 코끝에 여기랑 너무 예쁘죠? 컬러가 되게 자연스러워서 여긴 손으로 바를게요. 그리고 여기다가 눈 앞머리 살짝만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진짜 마지막 이 립글로즈를 발라줄 건데 이거 빅토리아 베컴 포쉬 글로스 이거 저 여행 가서 산 건데 포사이드라는 컬러거든요. 초코 느낌 살짝 나는 글로스인데 너무 예뻐요. 입술 올라갔을 때. 제가 글로스 잘 안 바르긴 하지만 요즘에 이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광택감이 미쳤죠. 너무 마음에 들잖아.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 끝이에요. 저 위에 옷까지 이렇게 입고 왔고 청 슬리브리스 입었습니다. 이거 자라 제품인데 사놓고 안 입다가 오늘 입어보려고요. 근데 이게 단추가 진짜 뻑뻑하거든요. 그래서 입기 조금 힘들긴 한데 여기 벌써 하나 풀렸잖아. 모르는 척 해주세요. 아무튼 요런 옷입니다. 옷 자체는 예뻐요. 바지 밑에 이런 좀 비슷한 톤의 좀 더 진한 이런 흑청 바지 입었고요. 요런 핏의 바지입니다. 이거는 블랙업 제품이에요. 요런 느낌으로 입었어요. 주얼리는 요렇게 꼈어요. 오늘 좀 골드 느낌이어가지고 골드로 꼈는데 지금 끼고 있는 거는 전부 다 H&M에서 그 묶음으로 파는 반지 산 거거든요, 예전에. 지금도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으로 껴줬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계는 지금 약을 안 갈아서 안 가고 있긴 한데 그냥 패션으로 이렇게 생긴 영국 갔을 때 노팅힐에서 빈티지 시계 되게 많이 팔거든요. 거기서 산 거예요. 약간 이렇게 팔찌처럼 이런 줄 디테일이 있어. 여기 위에 그냥 외투는 아무거나 걸치고 가려고요. 어차피 금방 벗을 것 같아서. 그리고 머리는 헤어랩으로 해줬는데 지금 제가 붙임머리를 다 뗀 상태여가지고 예전보다는 짧아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컬이 더 이어져야 되는데 조금 끊겨가지고 아직 그게 약간 적응이 안 되긴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또 너무 오랜만에 찍는 캔디님이라서 아무 말이나 한 것 같은데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랜만에 한번 찍어봤습니다. 항상 이렇게 제가 좀 말 많이 하는 컨텐츠의 묘미는 바로 여러분의 댓글 보는 맛이거든요. 오늘 또 저희 같이 얘기했던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다른 어떤 관점이 있는지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댓글로도 여러분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 또 약간 고려해봐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